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개정사항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일요일이었으면 안 만들려 했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말간 공부하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미리 조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교재에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 수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요거를 접근하실 때 지금 8월 14일자로 다 시행됐으니까 이번 11월에 볼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난처로울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랑 다른 형식으로 출제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접근하는 그 공시생 분들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이게 바뀌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예전에 있던 기출을 비교해서 이 파트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경비지도사 시험 공부 같은 경우는 문제만 봐도 된다. 아니면 보조문만 봐도 된다. 외우기만 해라. 틀린 것만 고르면 된다. 이런 식이었다면은 짬비 교육의 특징이죠. 이 법조문이 어떤 걸 설명하는지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연상하셔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여기 파트더라. 여기 이 부분이 출제위원 파트더라. 이 부분이 교육기관 별표 파트더라. 이런 거를 좀 유추하셔서 예전 기출과 비교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많이 바뀌었느냐? 제일 큰 이슈는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보수교육이 추가되었죠. 경비지도사. 선임된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이 되었고요. 이 경비지도사의 선임 의무가 경비업자한테 있었죠. 자, 선임 의무 말고도 이제 선임을 했으면은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다시 선임 의무와 선임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의무가 몇 가지 생겼죠. 그러면 당연히 과태료 처분 이런 게 생겼습니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이런 게 좀 추가적으로 생겼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또 교육시설들이 많이 바뀌었고 통합이 되었다. 많이 바뀌었고 통합이 되었다. 자, 큰 틀 세 가지. 보수교육, 그리고 선임 의무, 그리고 교육기관 관련된 시설이나 강사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요 세 개가 큰 틀인데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15조 출제위원 파트에서 요거는 신설이 아니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냐? 15조 1항의 1호를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가 1호 예전 조문이 조금 난잡했어요. 뭐 전문대학 이상의 사람은 교수로 한다 해놓고 괄호를 열고 또 대학의 경우에는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난잡했었는데 요게 조교수 이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경비지도사 시험 출제위원 같은 경우는 조교수 이상으로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3호를 보시면요. 이게 예전에는 방범, 경비, 업무 담당한 3년 이상의 경력 있는 경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게 경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이고 이 방범이란 말이 범죄 예방으로 바뀌었다. 좀 더 현실화된 거죠. 최신화된 거고. 그리고 이 경감 되기 전에 경력을 포함한다라고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경이나 경장 때에 범죄 예방이나 경비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라면은 경감이 되어서 경과가 바뀌었더라도 내가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특사경을 맡고 있더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이 출제위원이 이렇게 보기 쉽게 바뀌었다면은 이 교육기관 강사 기준과 시설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예전에는 우리가 경비업법 법에서 뭐 경비협회라든지 아니면 경찰교육기관 이렇게 명시를 해왔던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로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바꾸겠다.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기관들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별표로 가져왔고요. 강사 기준도 별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뭐 653230 소식이라고 해서 특수경비 강사 기준, 특수경비 시설 기준이네요. 시설 기준을 653230 소식이라고 해서 165 제곱미터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면은 다 없어졌고요. 보시면 소임, 훈련 자재, 몸쓸 공간 매트. 자, 주문을 받은 건 이겁니다. 소임, 훈련 자재, 몸쓸 공간 매트다. 이걸 지금 바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게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경비, 특수 경비, 기계 경비, 경비 지도사까지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기계 경비 지도사는 여기서
이제 감지 시설이라든지 수신 기기, 관제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시설까지가 필요하더라. 특수경비 같은 경우는 총을 쏴야 하니까 소총 10개 사로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2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서 요거를 경찰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시고 나중에 다 읽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리고 교육기관 강사 기준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특수경비 강사 기준만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줬더라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숫자를 같이 외워볼까요? 155, 1357 홀수만 쫙 나오죠. 그리고 137땡, 땡은 10을 말합니다. 자, 155, 1357, 137땡, 155, 1357, 137땡. 자, 우리 지금 바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고요. 요거를 석공민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석공민. 조금 뭐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석공민이다, 석공민이다, 석공민. 밑에는 조석공민이다. 또 그 밑에는 조석공민이다. 이렇게 외우고요. 이 137땡 같은 경우는 특수경비 강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155 같은 경우는 일반 경비 강사 기준입니다. 1357 박사연 요거 같은 경우는 경비 지도사 강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석자가 무엇이냐? 석사 학력 있고 1년 이상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경력 있는 사람은 5년, 민간 경력 있는 사람은 5년, 민간 강사 경력 있는 사람 5년. 그럼 여기서 조는 이제 조교수를 말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 박사학위 있는 사람은 연구 실적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거 아니에요. 무도 실습이라든지 폭발물 실습 이런 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범 자격 있는 사람이면은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요. 쭉쭉 내려가셔서 또 이 보수교육도 원래 입법 예고할 때는 2년마다 보수교육 받아라 했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3년마다로 바뀌었습니다. 3년마다. 그리고 또 선임 의무가 있죠. 원래 경비업자는 선임 의무가 있는데 요거를 신고해야 할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우리 경비업에서 경비업자가 신고하는 거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사항이 있다 그랬죠. 태우칠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런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바로 두 문을 연관시켜서 암기하시고요. 요거 추가되었다. 요게 대통령령으로 말장난 나올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다르더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은 뭐더라? 태우칠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이렇게 교육을 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배치 관련된 거는 다 뭐라 그랬죠? 경비업 배치 관련된 거는 행안부령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여기 경비업자가 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선임할 때는 어떻던가요? 선임할 때는 그 기준이 있다 그랬죠. 200인마다 100인마다 하는 그 기준. 그게 어디에 명시되어 있더라?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더라. 그래서 요것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 신고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또 선임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 자, 경비지도사 선임은 어디서 한다? 대통령령.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다? 대통령령. 자, 경비업자가 그 대통령령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였다. 그럼 요것도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이 시도청장, 서장한테 신고를 해라. 서장한테 신고를 해라. 또 보시면은 이게 또 그 신고를 하면은 기간을 정해서 우리 배치 신고처럼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배치 사항이 변동된다든지 아니면은 배치지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헷갈릴 만한 게 이 시도청장, 서장 요게 아니라 그 배치지를 관할하는 서장한테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헷갈릴 만해요. 처음에 뭐다? 많이 나왔지만 시도청장, 서장한테 신고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선임 신고 의무가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변동할 때는 서장한테 신고해라. 서장한테 신고해라. 이렇게 기억할게요. 쭉쭉 내려가셔서 아까 제가 이 교육기관들이 싹 다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게 경비업법 법 18조에 교육기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뭐 대학 등 이런 거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싹 사라지고 이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5, 137, 1357, 137땡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비원 교육기간이 바뀌었으니까 특수경비원 교육기간도 이런 거 사라졌습니다. 쭉쭉 내려가시고, 자, 과태료 사항입니다. 제가 보수교육 추가됐으니까, 의무가 추가됐으니까 과태료 나온다 했죠. 특이하게 이건 경비지도사한테 과태료가 갑니다. 우리 이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지도사 대행 신고, 무기명 결근, 설의 명복이,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업자 가는 거 있죠. 4조의 2와 3조의 죄송합니다. 3의 2와 4의 2가 추가되었는데, 이 3의 2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지도사한테 매기는 거다. 가지고 있는 업자가 아니라 지도사입니다. 지도사. 요거는 신고 안 했으니까 아까 신고 의무 추가됐다 했죠. 요거는 선임하지 아니한 자. 요걸 쭉 해석하면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선임 기준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겠다. 자, 이렇게 다 잘 지켰는데 요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도 과태료를 매기겠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수교육표 나왔습니다. 이 보수교육을 3년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야겠죠. 그리고 3년마다라는 게 막 3년이 아니에요. 그 3년이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24년 8월에 경비지도사 선임이 되었다. 자, 그럼 5년 지나서, 6년 지나서 7년 되는 해겠죠. 7년 되는 해에 한 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7년 되는 해에. 그래서 4년에 선임되었으면은 7년 되는 해 중에서 받아야겠죠. 뭐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4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114, 전 이렇게 봅니다. 114 해서 법인 실실, 법인이 웃고 있다. 법인이 실실 웃고 있다. 법인 실실 114, 법인 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114 해서 1시간 4시간 하는데, 이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도사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통교육을 다 들을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보수교육을 10시간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가시고, 여기 또 업무 지시 113이라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 113. 그러니까 이 교육기간 신설됐잖아요. 그쵸? 이 교육기관이 이제는 관리를 하겠다. 너희들이 규정에 맞게 강사를 채용하는지, 아니면은 우리 업무에 따르는지, 아니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우리 그 외웠던 시설 기준 기억나시나요? 우리 위에 표를 보시면은 몸쓸 매트, 아니면 소임 이렇게 외우기로 한 거 있죠. 소임 훈련 자재, 몸쓸 공간 매트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 안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교육기관 지정을 정지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행정처분과 살짝 다르죠. 경비업법 법에 있는 영업정지 취소 사유랑 살짝 다른 형식입니다. 이 업무를 정지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영업 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 해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법인 실실 113이라고 해서 보수교육에 대한 두 문을 가져왔다면 114죠. 여기서 비슷한 게 업무 지시 113입니다.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걸 하지 아니었다, 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었다 하면은 113으로 하시고요. 1개월, 1개월, 3개월이겠죠. 그럼 얘네도 영업정지처럼 1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취소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요 기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우선 급한 대로 이걸 가져왔죠. 자, 보시면은 이걸 제가 업무 지시 113 허브는 취소, 업무 지시 113 허브는 취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113 여기 1 있죠. 업무 지시 113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됐는데 이게 업무에 관련된 거거든요. 업무 관련된 거 이거를 안 따랐다. 그럼 1개월에 취소, 업무 정지를 내리고, 그리고 1, 3, 취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우리 기존의 행정처분 외우듯이. 그리고 지정사항을 위반하여서 업무를 행했다. 그러면 얘는 특이하게 1, 3, 6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담아놨어요. 나머지 이 시정명령 받고도 안 고쳤다. 이것도 취소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랑 비슷하죠. 영업정지를 2번 이상 받으면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 두 개니까 취소다. 요거는 유추가 되는데 요게 특이하다 이거예요. 요게 특이해서 136 업무 요거 하나 별표 쳐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36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처럼 정지 2번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라는 거, 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경비지도사 교육기간이 정지를 2번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 X. 그거 아니라고요. 그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이 허위 부정으로 교육기간을 지정받았어요. 그거는 이렇게 행정처분 기준 없이 바로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법조문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게 표가 들어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공민이라고 했죠. 석공민, 민간 경력,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수경비 가면은 조석공민이겠죠. 조석공민, 연박사, 박사연,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그리고 폭발물이나 체포 신술은 2년이더라. 2년이더라. 이렇게 담아놨고요. 특수경비 강사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소총에 의한 10개 사로, 그리고 사용 계획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사실 알기는 받아라.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이네요. 시도 경찰청장. 요거 제가 첨언으로 교재에 담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기간 지정이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헷갈릴 수도 있겠죠. 시도청장이 하더라. 시도청장이 하더라. 자, 그리고 이 필요한 거 세부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게 왜 헷갈릴까요? 이게 이 기준 같은 거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어디에 있더라? 시행규칙에 별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부적인 건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자,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비교표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상세히 써놨으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개정이 된 거죠. 요거는 문서가 조금 말이 잘 맞도록, 또 혼잡 경비에 대한 거 이런 거 좀 바뀌었고요. 요 민감 정보 보시면은 우리가 두 문을 이거 교행 시험 허결범, 보안 사무, 특징 무기 이렇게 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있죠. 이 녹색 줄입니다. 선임,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선임, 해임 의무가 아니라 신고라는 거. 그래서 교행 시험 허결범, 보안 사무, 특징 무기, 선임 신고, 이렇게 선임 신고라는 말을 추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행 시험 허결범, 보안 사무, 특징 무기, 신고, 지도사 신고. 시험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규제 재검토 같은 경우는 경비법에만 있죠 지금. 그래서 4, 6, 8 요게 우리가 3년마다 교육을 했는데, 이 지도사 보수교육이나 기본교육에 관한 게 2025년 1월 1일부터 반영할 것인데, 이 규제 재검토가 실시될 건데 이거는 법조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바뀐 내용에 대해서 큰 틀로 살펴봤고요. 두 문을 조금 귀에 익히기 바라고, 다음 주 중, 월요일 중으로 제가 다 올릴 거거든요. 그거를 자료도 살펴보시고 문제도 푸셔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시고, 귀찮더라도 해야 한다. 왜냐? 이번에 많이 뽑는다. 너무 많이 뽑는다, 경비지도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격을 목표로 꼭 가셔야 되고, 남들도 초기화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누가 빨리 쳐내고 누가 빨리 반복하고 누가 덜 스트레스 받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믿고 같이 가기로 한 만큼 제가 또 다음 주에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그 불안감이나 힘들다, 어렵다,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셔도 됩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걸로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해낼 수 있다. 어려우면 또 제가 계속 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계속 문제도 내드릴 거고, 계속 반복하는 영상을 한 달가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풀어보세요. 나머지 경호학에서 더 많이 맞추시고 그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